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6년 전 암 투병 중인 나를 버리고 바람핀 남편이 내 상담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봄인생 문지기입니다, 여러분. 신은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암 투병 중인 아내를 버린 남자는 과연 천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알게 될 겁니다. 들어보실게요. 그 여자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릴 때 제 손은 링거줄을 쥐고 있었습니다. 너무 세게 쥐어서 손등의 핏줄이 퍼렇게 붉어졌습니다. 바늘이 꽂힌 부분이 찌릿했어요.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죠. 아니, 진짜 역류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링거통 안에 붉은 기가 스며들고 있었거든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 금방 나온다는 말. 나올 거라는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문틈으로 손이 보였어요. 남자 손과 여자 손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엄지손가락이 그 여자의 손등을 쓰다듬고 있었죠. 천천히, 부드럽게. 알았습니다. 저 손길을 저도 알아요. 27살 결혼식 날 저를 만지던 그 손길이었습니다.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밤에 그 손길이요. 그것이 지금 다른 여자 손등 위에 있었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아까 토했는데 또 토할 게 남아있나 싶었는데 놀랍게도 남아있더라고요. 위에서 뭔가 치밀어 올라와 입안 가득 쓴맛이 번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은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토할 수 있구나. 쓸개즙도 토할 수 있고 위산도 토하고 심지어 영혼도 토할 수 있구나. 그날 밤 제가 토한 것은 음식물이 아니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던 날 남편의 손이 제 손을 너무 세게 쥐었습니다. 아파. 제가 작게 말했어요. 미안해. 남편이 힘을 풀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손은 느슨해졌는데 남편의 눈빛은 더 단단해졌거든요. 마치 뭔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 같았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버텨야지가 아니라 견뎌야지였다는 것을요. 아내의 암을 버티는 게 아니라 아내를 견디기로 결심한 눈빛이었다는 것을요. 수술실 가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수진아, 내일 수술 잘 될 거야. 남편이 병실 침대 옆에 앉아 말했어요. 응? 겁나? 응? 많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겁났거든요. 무서워서 미칠 것 같았어요. 내일이면 제 몸의 일부가 잘려나간다는 게 저는 더 이상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두려웠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남편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손이 차가웠거든요. 얼음장처럼요. 이 사람도 무섭구나. 저만큼 무서운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때는요. 지금 생각하면 달라요. 남편이 무서워한 것은 제 암이 아니었습니다. 암 환자의 남편이 되는 것, 그것이 무서웠던 거죠. 수술은 5시간 걸렸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남편은 없었어요. 간호사가 남편분이 급한 전화를 받고 나가셨다고 곧 오신다고 전했죠. 전화요? 급한 전화가 수술 끝나자마자 오다니 참 신기했습니다. 남편은 2시간 후에 왔습니다.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었다며 미안해했어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정말 괜찮았어요. 그때는요. 그날 남편 와이셔츠 깃에 묻어있던 붉은 립스틱 자국을 본 것은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립스틱이요. 저는 입술이 다 터져서 립스틱은커녕 입술 보호제도 못 바르던 시절이었는데요. 항암은 지옥이었습니다. 아니, 지옥이라는 말도 부족했어요. 항암 치료의 고통은 끝이 안 보였거든요. 첫 번째 항암 다음 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베개에 머리카락이 수북했어요.
손으로 머리를 쓸기만 해도 한 움큼씩 빠졌죠. 거울을 봤습니다. 누군가 거울 속에 있었어요. 저는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저일 리가 없었죠. 눈만 남은 해골이 저를 보고 있었거든요. 웃었습니다. 거울 속 그 사람이 웃었어요. 입술이 찢어지는데도 웃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아, 사람은 슬플 때도 웃는구나. 너무 슬프면 울음도 안 나오는구나.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복도에 있던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봤죠. 딱 1초요. 남편의 눈이 휙 돌아갔습니다. 저를 피했어요. 왜?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 눈에 뭔가 스쳐 지나갔거든요. 혐오였을까요? 연민이었을까요? 아니면 둘 다였을까요? 그날 밤 남편은 집에 일이 좀 있다며 내일 아침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칠흑 같은 병실에서요. 창밖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별이 엄청 많았어요. 별을 세다가 잠들었습니다. 98개까지 셌는데 99번째 별을 세기 전에 잠들었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베개가 푹 젖어 있었습니다. 눈물이었어요. 자면서 운 거죠. 제가 셀 수 없었던 99번째 별은 제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었던 거예요. 4번째 항암을 받던 주에 옆 침대에 새로운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목소리는 밝았는데 얼굴은 창백했죠. 네,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분은 달랐습니다. 암이 어디세요? 유방이요. 아이고, 나는 폐야. 사기래. 근데 괜찮아. 이길 거야. 사기요. 저도 알아요. 사기가 뭔지요. 의사 선생님들 표정이 달라지는 숫자요. 네. 이기실 거예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분도 알았을 거예요. 제가 거짓말한다는 것을요. 손주들한테 할머니가 아프다는 말을 못하겠다고 애들이 무서워할까봐 그런다고 하셨어요. 창밖을 보며 말씀하시는 그분의 옆 얼굴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가족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들 이야기, 손주들 이야기, 남편 이야기. 남편이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다가 요즘은 매일 한다며 쭈뼛쭈뼛하니까 귀엽다고 웃으셨어요. 웃으시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 남편은 어땠죠? 병문안 올 때마다 휴대폰만 보고 급하게 나가고 사랑한다는 말은 언제 마지막으로 들었더라. 어느 날 밤 갑자기 소란스러웠습니다. 간호사들이 옆 침대로 달려갔어요. 커튼이 쳐져 있어서 안 보였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심장박동 측정기 소리가 바뀌었거든요. 길게 이어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보호자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딸들의 목소리,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커튼 틈으로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두 손으로 꽉 잡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반복해서 말하는 목이 메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1시간쯤 지나 조용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임종 시간을 알렸어요. 침대 시트 소리, 하얀 천으로 덮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할아버지는 울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냥 서서 작은 목소리로 미안하다고만 말했습니다. 침대가 나갔고 빈 침대만 남았습니다. 하얗게 시트가 정돈된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까? 나도 저렇게 하얀 천으로 덮일까? 내 남편도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할까 아니면 안도할까? 새벽 3시쯤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지만 또 안 받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했을 때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왜 그러냐고, 자고 있었다고, 내일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통화 시간 17초였어요. 옆 침대 할아버지는 몇 시간이고 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는데 제 남편은 17초 만에 끊었습니다. 그날 밤 알았어요. 제가 죽으면 남편은 안도할 거라는 것을요. 미안해하는 척은 하겠죠. 사람들 앞에서요. 하지만 속으로는 안도할 거예요. 이제 자유롭다고요. 다음 날 아침 청소 아주머니가 옆 침대를 닦으며 어젯밤 참 안 됐다고, 그래도 남편분이 끝까지 계셔서 다행이라고, 손 한 번도 안 났더라며 진짜 사랑하셨나 보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장마였나 봐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빗물처럼요. 5번째 항암을 마친 날 몸 상태가 최악이었습니다. 걷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남편이 휠체어를 밀어줬지만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누군가 남편을 불렀어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예쁜 여자가 서 있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처럼. 남편은 당황하며 회사 후배 은지라고 소개했습니다. 핸드폰에서 봤던 그 이름이요. 여자가 저를 봤을 때 그 눈에서 죄책감을 봤어요. 아, 알고 있구나. 이 여자는 알고 있구나. 내가 누군지. 남편은 황급히 인사를 끝내고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빠르게요. 뒤돌아보니 그 여자가 계속 저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차에 탄 남편은 아까 그 여자가 회사 후배이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을 때 남편이 좀 쉬라며 저녁을 해주겠다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눈을 감았지만 그 여자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죄책감 어린 눈빛이요. 왜 죄책감을 느껴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요. 1시간쯤 지나 남편 휴대폰 진동음이 들렸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화면에 은지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핸드폰을 들어 결혼기념일로 된 비밀번호를 눌렀죠. 열렸습니다. 메시지를 봤습니다. 오늘 아내분이 진짜 힘들어 보이더라는 말, 오빠도 많이 힘들겠다는 말, 자신이 힘이 되어주겠다는 말이 있었어요. 손이 떨리며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 어제 너무 행복했다는 말, 향수 냄새가 아직도 난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한테는 표정이 굳어 있는데 자신에게는 웃는다며 미안하지만 그게 좋다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자기만 보는 남편 얼굴이니까요. 사진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찍은 셀카였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날짜를 봤어요. 이틀 전 남편이 야근한다던 날이었습니다. 더 올라갔습니다. 호텔 침대에서 찍은 사진이 나타났어요. 남편 얼굴은 안 나오고 어깨만 보였습니다. 여자가 남편 어깨에 기대서 셀카를 찍은 것이었죠. 메시지에는 오빠 품이 제일 좋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어요. 제가 수술실에 들어간 날이었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제 손이 떨려서요. 더 봤습니다. 더 보고 싶었어요. 아니, 더 봐야 했어요. 대화 내용 중에 언제 이혼할 거냐는 여자의 물음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조금만 기다리라고, 지금은 타이밍이 안 좋다고, 수진이가 치료 끝나면 얘기하겠다고 답했어요. 치료 끝나면이요. 제가 살아남으면 이혼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죽으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을까요? 솔로니까 재혼하려고요? 통화 기록을 봤습니다. 어젯밤 새벽 3시 제가 남편한테 전화했던 그 시간에 남편은
제 전화를 3통 받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은지와 통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새벽 2시 47분부터 3시 32분까지 45분 동안요. 저한테는 17초만 할애했으면서 은지한테는 45분을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소리 내서요. 하하하. 수진아? 남편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왜 웃어? 저는 남편을 봤어요. 웃으면서요. 아니, 그냥 웃긴 일이 있어서. 무슨 일?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봤어요. 남편 눈이 제 손으로 갔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있는 제 손으로요.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수진아, 여보, 제가 불렀습니다. 다정하게요. 뭐, 핸드폰 여기 두고 갔더라. 진동 떨려서 봤어. 남편이 말이 없었습니다. 은지 씨한테 연락 왔던데. 답장 안 해줘도 돼? 수진아. 통화 기록도 봤어. 어젯밤에 오래 통화했네. 45분이나. 핸드폰을 집어 던졌습니다. 남편한테로요. 수진아, 이건 됐어요. 뭐? 설명 안 해도 돼요. 다 알아요.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지러웠지만 참았어요. 당신이 누구랑 자는지, 누구랑 통화하는지, 누구랑 결혼하고 싶어 하는지 다 알아요. 수진아, 오해야. 진짜로. 오해요? 웃었습니다. 호텔 침대 사진이 오해예요? 결혼하고 싶다는 대화가 오해예요? 남편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하긴요.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비틀거렸지만 걸었습니다. 남편 앞으로요. 내려다봤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남편을요. 당신 알아요?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죽고 싶었는지.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미안해. 나도 힘들었어. 힘들었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남편 얼굴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그럼 나는요? 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매일 죽음을 생각했어요. 토하고 머리 빠지고 살 빠지면서요. 근데 그때 당신은 다른 여자 안고 있었어요. 호텔에서요. 수진아, 내가 수술실 들어간 날 뭐 했어요? 은지 만났죠? 목걸이도 사줬죠? 150만 원짜리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힘들었다고요. 웃기시네. 일어났습니다. 침대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시 겨우 누웠습니다. 나가주세요. 수진아, 나가라고요. 꺼져.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일어났어요. 문 쪽으로 걸어갔죠.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나가요. 남편이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도 안 나왔어요. 그냥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 안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감정도 생각도 희망도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예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밝기만 했어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살기로요. 죽는 게 아니라요. 왜냐하면 제가 죽으면 저 사람이 행복해지잖아요. 그건 안 되죠. 절대로요. 남편의 휴대폰을 본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고백하자면 며칠 전부터 계획했던 거였어요. 남편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기회만 엿보고 있었죠. 카드 명세서도 이미 일주일 전에 봤습니다. 호텔 결제 내역, 여자 옷 구매, 목걸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추궁 안 했냐고요? 증거가 더 필요했거든요. 확실한 증거요. 이혼할 때 유리하게 쓸 수 있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증거를 다 모았는데 쓰고 싶지 않았어요. 이혼하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지쳤거든요. 그래서 갈라서기로 결심했어요. 아무것도 받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자유를 얻기로요. 이혼은 빨랐습니다. 석 달 만에 끝났어요. 재산 분할은 안 했습니다. 정말로요. 남편이 집이라도 차라도 위자료라도 받으라고 했지만 전부 필요 없다고 했어요. 위자료가 얼마냐고 묻자 남편이 3천만 원, 아니 5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됐다고 했습니다. 돈으로는 안 갚아진다고, 제 3년은, 제 고통은 돈으로 갚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편도 찍었어요. 끝났습니다. 20년이요. 그렇게 끝났어요. 언니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전 남편 이름을 연락처에서 지웠어요. 그리고 사진첩을 열어 결혼사진, 여행사진, 기념일 사진을 하나씩 천천히 지웠습니다. 마지막 사진이 남았어요. 27살 제 모습이었습니다.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이요. 그때 저는 웃고 있었어요.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어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웃음은 진짜였거든요. 그때 그 행복은 거짓이 아니었거든요. 사진을 오래 본 후 지웠습니다. 진짜였던 과거도 결국 거짓이 된 현재 앞에서는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휴지통을 비웠어요. 완전히 삭제하겠냐는 물음에 네, 완전히요. 라고 답했습니다. 언니가 울었습니다. 언니가 괜찮냐고 물었어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괜찮은 척은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괜찮은 척 하다 보면 언젠가 진짜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언니 집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눈물이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전처럼 아프지 않았거든요. 마치 몸에서 독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로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잠들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제가 날아가는 꿈이요. 하얀 날개가 있었어요. 높이, 더 높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내려다봤어요. 아래 작아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남편도 보였고, 은지도 보였고, 예전에 나도 보였어요. 모두 작아졌습니다. 점점 더 작아지더니 결국 보이지 않았어요.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에 미소가 있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매일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새벽 1시까지 책을 보고 6시에 일어나 운동했습니다. 몸무게가 48kg까지 늘었어요. 거울을 보니 뺨에 살이 조금 올라 있더라고요.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유령이 아니라요. 자격증을 땄습니다. 하나, 둘, 셋. 벽에 걸어두고 볼 때마다 생각했어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주문처럼요. 1년 후 복지관에 취직했습니다. 면접 때 건강은 괜찮냐는 질문에 완쾌됐다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완치는 없거든요. 암은요. 하지만 그 말을 하면 떨어질 것 같았어요. 언제까지 일할 수 있냐는 질문에 죽을 때까지요. 라고 진담으로 대답했습니다. 면접관이 웃었고 저도 웃었어요. 다행히 붙었습니다. 첫 출근 날 명찰을 받았습니다. 김수진 상담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20년 만에 제 이름으로 된 명찰이었습니다. 아무개 아내가 아니라 김수진이요. 명찰을 가슴에 달 때 손이 떨렸어요. 기뻐서요.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했어요. 전 남편이랑요. 궁금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궁금했습니다. 미칠 듯이요.
잘 사는지, 행복한지, 후회하는지. 하지만 참았어요. 먼저 연락하는 쪽이 지는 거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상담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아 암 환자 가족 상담을 하냐는 질문을 들었을 때 심장이 멎었습니다. 아니, 터질 듯이 뛰었어요. 그 목소리요. 20년을 들었던 목소리, 평생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상담을 한다고 대답했어요. 상대방이 내일 상담이 가능하냐고 묻자 가능하다고 내일 오후 2시에 오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소리내서 웃었고 그리고 울었습니다. 둘 다였어요. 웃으면서 우는 거요. 신이 있다면 아주 잔인한 분이에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내일 뭐라고 말해야 할까? 냉정하게 대해야 할까? 아니면 따뜻하게 해줘야 할까? 복수해야 할까? 아니면 용서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55세 여자가 보였어요. 주름이 있고 흰머리가 섞였고 더 이상 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해 보였어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다음 날 오후 2시 상담소 문이 열렸습니다. 6년 만이었어요. 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늙었더라고요. 많이요. 저보다 더요. 머리숱도 줄었고 주름도 깊어졌고 어깨도 굽었어요. 허리가 굽은 게 눈에 띄었습니다. 6년 동안 제가 강해진 만큼 그 사람은 약해진 거예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연민이었을까요? 아니, 그보다는 허무함이었어요. 이 사람 때문에 그렇게 울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죽고 싶었는데, 지금 보니 그냥 늙은 남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제 이름을 놀란 얼굴로 불렀어요. 수진아? 귀에 익은 목소리였는데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존댓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당황했어요. 너 여기서 일해? 네. 짧게 대답했습니다. 언제부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앉으세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긴장해서 그런가. 한참을 서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각째각 들렸어요. 수진아, 김수진 상담사예요. 끊어버렸습니다. 상담사님, 그 사람이 고쳐 불렀어요. 네, 많이 변했구나. 뭐가요? 모든 게, 얼굴도 분위기도. 한참을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강해 보여.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요? 그렇게 보여요? 응. 예전에는 약해 보였는데. 예전에는요. 당신이 저를 약하게 만들었죠. 사람은 변해요. 그렇구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내가,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내가 암이야. 세상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자궁암, 3기래. 신이 있나 봐요. 정말로요. 지금 항암 중이야. 4번째 맞았어. 4번째요. 저도 그때쯤 가장 힘들었어요. 그래서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나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한참을 그 사람을 봤습니다. 정말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저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면 돼? 아내한테 뭐라고 말해줘야 하는지, 어떻게 대해줘야 하는지.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친 듯이요. 참았지만 터져나왔어요. 하하하. 왜 웃어? 웃기잖아요. 일어났습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밖을 봤습니다. 너무 웃겨서요. 정말로요. 수진아. 돌아봤습니다. 저 김수진 아니에요. 김수진 상담사예요. 미안해. 사랑하세요? 아내분을 갑자기 물었어요. 그 사람이 당황했습니다. 당연하지. 내 아내인데. 그럼 곁에 있어 주세요. 그게 쉽지가 않아. 왜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뭐가 어려운데요? 힘들잖아. 너도 알잖아. 얼마나 힘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끊어졌어요. 오래 참았던 뭔가가요. 네, 알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잘 알아요. 그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얼마나 힘든지요. 그 사람 바로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는 게요. 그래. 그래서 얼마나 외로운지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밤마다 혼자 눈물 흘리는 거요. 상담사님, 얼마나 무서운지요. 소리쳤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옥이요. 상담소 안이 울렸어요. 그 사람이 움찔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 사람과 제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아시나요? 속삭였습니다. 더 힘든 사람이 누군지요? 아픈 사람이에요. 눈물이 났어요. 참았지만 흘렀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알아.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당신은 지금 뭐라고 했죠?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본인이 힘들다고요? 조용해졌습니다. 둘 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미안해. 그 사람이 작게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쓰레기야. 인간 말종이야. 알아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지금 또 그러려고요? 또 다른 여자한테 도망가려고요? 나도 싫어. 하지만 뭐예요? 어쩔 수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안 변한다는 것을요. 영원히요. 나가주세요. 뭐? 나가라고요. 수진아, 나 진심으로. 김민수 씨. 그 사람 이름을 불렀습니다. 차갑게요. 저는 상담사예요. 당신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못 도와주겠어요. 왜? 당신은 도움받을 생각이 없잖아요. 아니야, 당신은 확인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멈췄습니다. 당신이 도망가도 되는지, 당신이 나쁜 사람이 아닌지 확인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에요. 도망가면 안 돼요. 하지만은 없어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내한테는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이 떠나면 혼자예요. 나도 알아. 그런데 또 떠나려고 해요? 6년 전에 저한테 한 것처럼요. 그 사람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맞아. 나는 쓰레기야. 쓰레기 맞아요. 비겁하고 비열한 쓰레기. 뭐, 최소한 책임은 지세요. 당신이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당신 안 해요. 나는 당신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은지를 선택했죠. 그래서 나는 떠났어요.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내는 달라요. 당신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책임져야죠. 끝까지요. 어떻게? 곁에 있어 주세요. 손 잡아주세요. 같이 울어주세요. 나도 힘든데. 힘든 건 당연해요. 말을 끊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잃는 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더 힘든 사람이 누군지 잊지 마세요. 그 사람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픈 사람이에요.
죽음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알아. 그럼 도망가지 마세요.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죽으면? 심장이 철렁했어요. 그때는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사세요. 당신이 끝까지 곁에 있어줬다면 후회는 적을 거예요. 하지만 도망갔다면 말을 멈췄습니다. 평생 지옥일 거예요. 죄책감이라는 지옥요. 그 사람이 떨었습니다. 나는 이미 지옥에 있어. 뭐? 너 때문에 저를 봤어요. 6년 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꿈에 내가 나와. 매일 내가 병실에서 우는 꿈, 내가 머리 빠진 꿈, 내가 죽는 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깨면 은지가 옆에 있어. 근데 은지 얼굴이 내 얼굴로 보여. 미치겠어. 정말로. 그 사람이 울었어요. 그래서 또 도망가려는 거야? 은지한테서도? 응. 은지랑도 이혼했어. 뭐? 3년 전에. 결국 못 견디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죄책감. 너한테 한 짓 때문에. 은지 볼 때마다 생각나.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한참을 그 사람을 봤습니다. 불쌍했어요. 진짜로요. 하지만 동정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알아. 내가 용서해 주길 바래요? 그런가 봐.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못해요. 알아. 영원히 못할 거예요. 알아. 대신 이것만 해요. 뭔데? 지금이라도 은지한테 잘해주세요. 저한테 못해준 것들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요.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절대 혼자 두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시잖아요. 응. 그럼 당신 아내는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노력할게. 노력이 아니라 해야 해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하면 당신 평생 후회해요. 저처럼요. 너도 후회해? 당연하죠. 대답했습니다. 그때 더 싸울걸, 더 울걸, 더 매달릴걸. 너무 쉽게 포기했어요. 저 자신을요. 그 사람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너는 후회 없을 줄 알았어. 후회 없을 리가요. 웃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사람인데요. 하지만요. 말을 이었습니다. 그 후회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상담소를 둘러봤습니다. 이 자리에요. 이 사람으로요. 다시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후회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야? 그 일이 없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을 테니까요. 당신 때문에 저는 강해졌어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해야 하나요? 수진아, 농담이에요. 웃음을 거뒀습니다. 나가주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알았어.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어요. 문 쪽으로 걸어갔죠.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수진아, 너 행복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네, 행복해요. 정말? 네, 정말이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잘됐다. 그 사람이 웃었어요. 슬픈 웃음이었죠. 나는 불행해. 알아요. 평생 불행할 것 같아. 그럴 거예요. 그래야 되고요. 그게 당신에게 내린 천벌이에요. 행복이란 단어를 잃어버린 것, 당신이 받을 벌이죠. 잔인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었죠. 그래도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내한테는 잘할게. 약속해. 그러세요. 너한테 못해준 거 후회하니까. 이번엔 안 도망갈게. 그러길 바래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 사람이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어요. 소리내서요. 한참을요. 울고 또 울었습니다. 6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요. 목이 쉬도록 울었어요. 그리고 일어나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었더라고요.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이겼습니다. 제가요. 그 사람한테가 아니라 저 자신한테요. 그날 밤 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언니,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언니, 나 오늘 전 남편 만났어. 뭐? 아내가 암이래. 그래서 상담받으러 왔대. 세상에, 미친 거 아냐? 웃음이 났습니다. 신기하지? 똑같은 일을 겪고 있대.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아내 잘 돌보라고 했어. 도망가지 말라고. 언니, 나 이상해. 뭐가? 그 사람 불행하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전혀 안 시원해. 오히려 말을 멈췄습니다. 오히려 슬퍼. 그 사람도 그 사람 아내도. 수진아, 알았어, 언니. 복수는 상대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구나. 그럼 뭔데? 내가 행복해지는 거. 전화 너머로 언니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나 이제 진짜 괜찮아. 응, 알아. 진짜로. 응, 믿어. 그 사람 용서는 못해. 평생 못할 거야. 당연하지.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 이상하게. 그냥 끝났어. 정말로. 그래. 끝났구나. 응.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10년 전 병실에서 보던 그 달이요. 그때 그 달은 차가웠어요. 지금 이 달은 따뜻했습니다. 달이 변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변한 거예요. 4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상담소 앞 벤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한 가족이 걸어가는 게 보였어요. 남자, 여자, 아이였습니다. 여자는 짧은 머리에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제잘거렸죠. 멀리서 봤지만 알았습니다. 전 남편이요. 그리고 그의 아내요. 그의 아내는 살아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마음이 이상했어요. 질투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그냥 텅 빈 것 같았어요. 아니, 텅 빈 게 아니었습니다. 가득 차 있었어요. 평온함으로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디쓴 아메리카노였지만 달게 느껴졌어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10년 전엔 다 빠졌던 머리카락이요. 지금은 어깨까지 기르고 있습니다. 하얗게 샌 머리도 있지만 괜찮아요. 제 머리카락이니까요. 그 가족이 점점 멀어져 작아지더니 결국 안 보였습니다. 일어나 상담소로 들어갔어요. 오늘도 할 일이 많았거든요. 문을 닫기 전에 뒤돌아봤습니다. 그 가족은 이미 보이지 않았어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잘 사세요. 이번엔 끝까지요. 진심이었어요. 정말로요. 지금 저는 55세입니다. 머리엔 흰머리가 많이 섞였어요.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좋습니다. 이 얼굴이요. 10년을 쌓아온 얼굴이거든요. 간혹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원장님, 결혼 안 하세요? 저요? 글쎄요. 웃으며 대답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행복한걸요. 거짓말 아닙니다. 정말 행복하거든요. 혼자서도요. 아니, 혼자여서요. 어제 한 젊은 여자가 상담 왔습니다.
선생님, 남자친구가 헤어지재요. 제가 암이라서요. 25이었어요. 제가 그 나이 때는 남편을 만났죠.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영원할 거라고 믿었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붙잡아야 하나요? 그 여자가 울며 물었습니다. 한참을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보내주세요. 네. 당신이 아플 때 떠나는 사람은요. 당신이 건강할 때도 떠날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랑은 아플 때 증명되는 거예요. 건강할 때 함께하는 건 쉬워요. 아플 때 함께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 여자가 울었습니다. 한참을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어요. 선생님도 그런 일 있으셨어요? 응. 그래서 후회 안 하세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도요. 그 사람 보낸 거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정말이요? 정말이요. 그 덕분에 내가 누군지 알게 됐거든요. 그 여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누구세요? 웃었습니다. 나요? 나는 김수진이에요. 55세, 암 생존자 상담소 소장. 말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라는 말을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거니까요. 오늘도 상담소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 찾아올 거예요. 아프다고요. 힘들다고요. 죽고 싶다고요. 그럼 말해줄 겁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제가 증명했잖아요. 혼자서도 살 수 있다고요. 아니, 혼자여도 행복할 수 있다고요. 창밖에 봄비가 내립니다. 우산을 챙겨야겠네요. 퇴근 후 책방에 들를 거거든요. 새 책을 사려고요. 혼자서요. 그리고 집에 가서 차 한 잔 마시며 읽을 겁니다. 혼자서요. 그리고 잠들 거예요. 혼자서요.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가 외로운 게 아니에요. 사랑받지 못하는 게 외로운 거예요. 저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저 자신한테서요. 그거면 충분해요. 당신이 지금 누군가한테 버림받았다면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을 버린 그 사람은 당신을 가질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당신이 지금 혼자라면 외로워하지 마세요. 혼자는 외로운 게 아닙니다. 자유로운 거예요. 당신이 지금 아프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아픔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처럼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당신만 아픈 게 아니라고요. 우리 함께 이겨내자고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저는 들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항상요.